유형반사에 대한 앞부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메시는 이제 뒤섞여 있는 앞뒤가 바뀐 그러한 이미지라고 말씀드렸고, 리바운드도 특히 뭘 쓴다고요? on the rebound 형태로 많이 쓴다고 했죠. 리바운드. 한번 딱 떨어져서 깨질 건데, 깨져서 망가지거나 죽지 않고 되살아나는 과정에서 상처 입은 단계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거. 근데 이것이 좀 스트레인이 너무 지나쳤다. 오버 스트레치 된 거.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스트라이크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영어는 이게 유형 반사할 때 아까 on the rebound도 깨졌다가 다시 되살아나니까 회복 중에 그래서 회복 중일 때는 보통 on the mend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게 되면 mend가 수리하다 이런 거 아니는데 어떤 상처 입었다가 살아날 때 on the mend가 고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 중이다. 이때 on the를 쓰는 것은 나중에 유형 변화에서 the moon was on the wax나 on the wane. 달이 차오르는 거고 달이 이질러지는 겁니다. wane. 이건 vein처럼 비는 거. 이거는 max처럼 꽉 차는 거. 그런 거에서 달도 차면 기운하니 또 기울어서 상망을 해서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초생달부터 살아나죠. 그러니까 요런 달의 형태가 크레센트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는 분명히 이렇게 센트 향기가 들어있는 센트가 이제 마시는 향기 같은 건데 플레어 이제 이게 프랑스에서는 크루아상 그래서 이게 우아로 쌍 해서 이렇게 불어에서는 ANT인데 영어에서 보통 그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ANT에 대한 반발로 ENT가 됐으니까 이런 거를 잡아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크루아상은 뭔지 알죠? 초생달 모양으로 생겼는 프랑스의 맛없는 맛있나? 그런 과자 빵 같은 걸 크루아상인데 초생달 모양이라 그래서 프랑스는 왜냐면 이 크레센트 초생달은 원래 아랍 세계의 상징입니다. 아랍 세계의 국기 같은 건 다 초생달로 별 그랬는데 그래서 아랍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모방을 해서 빵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게 달이 찼다가 점점 그러니까 새카만 상망 상태에서 살아나면 그때 뭐라고 그러죠? 초승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꽉 찼던 보름달이 이질러지면 금음쯤 되면 금음달이라고 그러죠. 금음은 꺼져가는 달이에요. 크레센트는 초승달이겠어요? 금음달이겠어요? 둘 다 됩니다.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합니다. 양쪽을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같이 보는 것이 on the rebound로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초생달과 같은 파지티브한 것이냐 아니면 찌그러지는 금음달과 같은 것이냐 그래서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스트레인은 그때 드레인 할 때 요같이 스피고트라고 했죠. 그때 스피고트 앞으로는 이제 줄여서 스피라고 뭔가 이질러지는 거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 스피고트 같은 경우도 이게 스파이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끝에는 I가 묻어있고 Y가 된 거 스파이 안 하면 뭐뭐를 엿듣다 이런 말인데 잘 보세요. 뭐뭐에 대해서 엿듣다 listening은 해도 되지만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eavesdrop. eaves가 이 지붕이 있으면 지붕 끝에 처마 끝을 eaves라고 합니다. 여기서 똑똑 떨어지는 빗물 소리 들리는 건데 요게 스파이가 딱 창가에 요거죠. 여기서 뭐뭐에 대해서 도청하다, 몰래 엿듣다, 우리말로 엿듣다 할 때 eavesdrop을 쓰는데 요 단어를 엿듣다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여기서 목적어 올 때 전치사 안에 이와 같이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데 남의 집 담벼락에 붙어서 처마 밑에 붙어서 뭐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듣는 것을 이거는 도청하다, 엿듣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스파이 안 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전부 이게 on과 좀 관련이 있죠. overstrained. 그리고 요 drain은 물이 빠지는 거. 비가 온 다음에는 물이 빠질 거 아니겠어요? 다시 그래서
하수 같은 거 drain이라고 하고, 그러한 집합제는 drainage라고 해서, 그 age가 오는 것이지, 참 어려운데. 참, 이게 온 김에 한번 age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age는 뭐냐면,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what's your age? what is your age? 하면 상대방한테 반말로 물어보는 느낌이니까, I wonder what your age level is.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age의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조금 뭔가 좀 붙여서 다듬어서 그런다. 서양에서는 남의 나이를 함부로 물어보는 것이 실력이 되기 때문에, age level. 그와 같이 나이, 한자 말로 하면 연령이 되겠죠. 그래서 somebody has become of age. 아직 of를 깊이 안 했죠. somebody has become 되면 전치사가 거의 안 온다. 요거는 수거로 돼 있죠. 뭐죠? 성년이 되다. 이런 겁니다. 성년이 되다. 할 때 of가 오는 이유는 나중에 하고 of age. 그러면 나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age. 여러분, the stone age 하면 이때는 돌의 나이, 그게 아니고 뭐죠? 무슨 시대? 돌석자 석기 시대를 말합니다. 시대를 말하는 거. 그러면 요 석기를 거친 다음에 뭐죠? 철기? 그 다음에 B가 필요하죠. Bronze Age. 청동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Iron Age가 옵니다.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역사로서 기록이, 왜냐면 유적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역사 이전을 갖다 이제 히스토리의 형용사 프리스타일 타임스라고 그러는데, 에이지가 보통 타임스와 같은 시대를 말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석기, 청동기, 철기를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대라고 그러죠. 고대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근대, 그죠? 또는 현대. 영어에서는 근대, 현대가 일단 통적으로 같습니다. 근대나 현대나 마던이죠. 그럼 고대는 뭐라 하죠? 고대는 ancient라고 합니다. ancient. 일부러 대문자를 쓴 겁니다. ancient. 불어에서는 이게 없는데 영어는 원적으로 있어요. ancient. 중세는 middle이겠죠. 그러면 알기 쉽게 middle age. 중세는 특히 다른 말로 많이 돌려 쓰는 게 뭐죠? 중세는 인간이 깜깜하게 지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해요. 어두울 암자에다가 검을 흑자. 그러면 dark age. dark circle이 또 오는군요. dark. 아주 암담한 거예요. dark age.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석기, 철기, 청동기, 고대, 중세, 근대는 현대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영어가 됩니까? ancient age, dark age, modern age. modern age란 말이 있습니까? 와, 퀘스천을 합니다. 이런 말은 쓸 수 있고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age가 나이 말고 시대란 뜻일 때는 이거는 당연히 다르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age old expressions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류가 문명이 제대로 생기기 전에 그때 태고 때의 얘기입니다. 유사 시대이긴 하지만, 선사 시대가 아니라 유사 시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주 옛날 고려자 태고 때에 대해서는 age를 쓰지만, 이런 데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요거는 될까 말까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age를 쓴 유형을 담은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썼냐? 우선 middle age, dark age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서도 더가 있었죠? 그러니까 더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the middle age. 그럼 the dark age. 그럼 돼요? 이렇게 쓰면 영어가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때 뭐죠? the trenches. 진창 목소. 인간의 역사가 엉망진창이 되었던 신위주의, 인간은 완전히 사라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암흑시대라고 해서 반드시 더 플러스 복수를 써야 됩니다. 역사가 이제 고대는 인문사예요. 유명한 르네상스가 고대의 인문주의를 살린 거죠. 중세를 거친 다음에 다시 이게 근대 현대로 뻗어나는데, 요때 뭉쳐있으니까 중심이니까 민스처럼 더 민스가 애써 붙였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진창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진창복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예전에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ancient는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ancient age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ancient age 대신에 the ancients 하면 고대인들을 말해요. 특히 서양 사회에서 고대인 하면 누구죠? 그리스 로마 사람을 말합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 로마인 외에는 또 뭐죠? The barbarians, 야만인이라고 해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문명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고대인들은 the ancients인데 그 고대란 시대는 어떻게 하냐? ancient 어떻게 써야 돼요? time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강의할 잡지 내용이죠. 현대판 TIM이 time이고 times랍니다. 이 times가 어떠한 그 시대의 시류, 풍조, 전체적인 문화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ancient times라고 그 당시에 세속적인 상태 ancient times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잠깐 하다가 인간이 길을 잘못해서 깜깜한 데 잘못 들어와서 고생 칙삭했던 중세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진창복수. 이건 보통 고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ancient times. 그 다음에 그 마던은 뭐냐? 마던은 modern times라고 찰리 채플린이 주연했던 유명한 영화도 있어요. age는 되느냐? 만약에 age 쓴다면 당연히 더를 붙이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에 이와 같이 안 붙이고 이렇게만 쓰고 굳이 쓴다 그러면 여기서 age 비슷한 말을 쓴다면 뭘 쓰냐? modern era.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era가 어떤 시대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근대화된 시대. 그래서 the modern era. 그래서 잘못하면 era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말들을 다시 한번 복수삼아 잘 하시고 이런 것도 일종의 시대의 모습을 갖다가 시대에 깜깜하거나 활발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발현한 유형 반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 그 유명한 조각이죠. 이런 것도 뭐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 그 시대상 이런 뜻입니다. 시대상을 반영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일단, 미시매시, 뒤죽박죽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원래 이렇게 혼란기를 거쳐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중세 말에 유명한 칸트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데카르트와 칸트가 나와서 모든 철학은 칸트로 흘러 들어갔다 칸트에서 나왔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중세 말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시메시가 나온 김에 요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갔으니까 드레인도 내고 했으니까 미시메시가 뭔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매치 나가서 애물 딴 어떤 부분 같은데 여기서 메시는 물론 발음의 믹스가 이게 흐지부지해서 시가 된 겁니다. 메시 이렇게 되면 미시가 이상하니까 미시가 된 건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슈로 말하는 것은 독일 사람도 아니고 독일 영어도 뭘 독일에서 왔죠. 요게 딱 보니까 결국 이게 스매시네. 미가 전부 스페인어고 뭐고 마이의 뜻이에요. 메야 꿀pa 할 때 써 메야 미 이런 거. My smash. 자, 지금 이게 전부 유형반사는 뭐죠? mirror image에 대한 얘기죠. 거울을 보니까 내 이미지가 어때? 어떤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안 보니까 우리가 행사장 따위 파티 따위 갈 때 항상 남편이 지각하는 이유가 뭐죠? 부인이 여보 여기 지금 시간 넘는데 차 떠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조금 더 다듬고요 하고 메이크업 안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러한 경대를 드레스라고 그러는데, 이 드레스가 똑바로 다듬다는 뜻입니다. 드레스. 이게 똑바로 피다. 그러니까 상처 따위 다듬는 것도 드레싱이고, 음식을 맛있게 다듬는 것도 드레싱, 양념 포장하는 것도 드레싱이 되죠. 그래서 드레싱 당하면, 좀 손 좀 봐줘야겠네. 경대가리 치는 것도 드레싱. 뜻이 많은데, 이 드레스가 프레스하고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프레스? 여기다가 만약에 꼭지를 딱 달면, 스드는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쫙 펴는 걸 빳빳하게 하는 걸 스트레스라고 그 외 동료가 스트레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미스매시 스매시 여기서 이제 스매시 하니까 스매시가 뭐뭐를 격파해서 막 박살냈다. 유리창 같은 거 누가
깨버렸다. 자동차를 깨고 도망가고 뭐 그러죠? 근데 그걸 다 스매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왕창할 때 창이 유리창인 걸 연상하면 됩니다. 왕창 깨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she was a smash. 그런 문장이 있어요. smash였다.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 그 여자가 번쩍번쩍 빛나는 여주인공이었다. 눈을 확 끌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 여기 강한 스트라이킹, 한 임프레시브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걸 스매시, 그러니까 이것이 극과 극이 통하는 겁니다. 예. She was, 예컨대 하와이 와이키키에 놀러 갔더니 거기에서 비키니라는 것이 왜 비키니인 건지 대충 아세요? 비키니는 하와이의 어떤 섬, 하와이 쪽에 있는 섬에 하나인데 그게 유명한 핵실험을 했던 장소입니다. 꽝! 하고 붕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날 그 소개팅 나왔더니 여자를 만났는데 폭탄이었어. 그럼 뭐죠? 폭탄 돌리기 합니다. 야, 네가 가자네. 근데 영화에서는 폭탄이다. 그러면 she was a bomb. 쉘은 총탄, 포탄이라는 뜻이 있어요. bomb shell. 그래서 비키니, 멀쩡하던 하와이 섬 군도 중 하나가 그냥 꽝 터서 쑥대밭이었어요. 근데 그 파티장을 아주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 여자가 혹시 어디 갔어 하고 남자들이 줄줄 쫓아다니고 그런 상태를 비키니 밤셀 B부터 이렇게 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끝내는 여왕이 됐다 이거죠. 그 여자의 기침소리 하나에 남자들이 그냥 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스매시입니다. 스매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스매시는 깨부순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미국 사람 이름 중에 많은 미스터 스미스 할 때 스미스가 뭔지를 연상하시면 이제 이게 감이 잡힐 겁니다. 이것은 동사, 옛날에는 잘 썼지만 지금 잘 안 쓰는 거, smite, smote, 스미튼이란 꼴은 회화에서 오늘날로 많이 쓰지만 스마이트가 뭐냐? 깨부수다 이겁니다. 스마이트. 그러니까 스미트는 뭐냐면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뭐죠? 쇠를 달근 다음에 불로 뜨겁게 달으면 쇠가 흐물흐물해집니다. 흐물해진 상태에서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머링 하게 되면 원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스미트가 블랙을 줄여서 블랙스미트가 대장장이, 그러한 대장간을 스미트라고 그러고, 뭐 스미트는 박살내다 스매시는 좋아하지. 애쉬가 뭔가를 잿가루로 만들듯이 덤벼들다 대쉬 하듯이 이런 말이고, 뭐 슬래시도 마찬가지고, 슬래시 같은 것도 쫙 그어서 이제 찢어버리는 거, 그런 뉘앙스, 이게 같은 라임으로서 유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왕창 깨부수는 모습을 스매시라고 해서, it was her new album turned out to be a proved smash hit. 대박이 났어. 붙여쓰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매시 히트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대히트였다. 종료 히트 할 때 스매시 히트 이렇게도 많이 쓰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이 전부 유형 반사 꼴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복습 삼아 해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에서 말씀하면 let's hit the road. hit는 급소를 관역의 급소를 맞추자는 뜻이고 hit이죠. 스트라이크는 맞추는데 큰 여파를 뒤에 남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뭐 let's strike the road 이렇게는 안 쓰죠. hit the road.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가는데 hit the road 하는데 he was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e was hitting the street, hitting the pavement 이런 같이 쓴 말인데, pavement는 이게 도로를 포장해 놓은 상태, 그래서 포장된 도로를 말합니다. 영용어에서는 이게 인도, 미국에서는 차도지만 어쨌든 아스팔트 같은 거, 역청탄을 깔아놓은 그 포장된 도로를 페이먼트라고 해요. 자, 이걸 쓸 때, 이걸 같이 해줘야겠거든요. He needs to hit the book. 북인가, 북수인가? In preparation for the forthcoming examination. 다가오는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hit the book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hit the book이냐, hit the book이냐, 둘 다 꼭 있어야 됩니다.
hit the books. 이 the books는 그때 뜻이 아까도 얘기했죠. 진창 복수 다시 이제 그 복습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는 학생들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죠? 여러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hit the book 하면 그 책에 딱 닿았다. 아,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 이런 느낌이고 hit the books는 자기가 공부해야 될 책들 몽땅 그냥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그냥 이제 영어 시가 원래 도 같아서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뭐죠? 옆에 사전, 또 노트 이런 거 다 갖춰서 있는 대로 다 총동원해서 거기다가 히터 복수 할 때는 열땀 뻘뻘 흘리고 공부하다 할 때 더 플러스 복수 진창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Let's hit the road. 그럼 이것도 진창이니까 이건 진창 개념이 없죠? 이게 뭐죠? Let's get started. get going, get started 해서 출발하다. 자, 이제 출발합시다. 먼 길 가야 되면 출발합시다 할 때, let's hit the road. 그래요. 그 road 비슷한 게 스트리트죠? 스트리트인데, 여기서는 the streets하고 이게 s를 꼭 붙이더라. 요거는 포장된 그 물질이기 때문에 복수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같은 뜻인데. 지금 이건 뭐냐? 이거는 거리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마다 해서 길바닥을 헤매다 뭐 하려고? 일자리 찾아서. 그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길을 헤매는데 이거는 히터로우드는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가 보통 이제 도로가 있으면 떨어져 있어요. 주택이라고 해서 서양 집들은. 그래서 여기서 쭉 골목을 따라서 또 드라이브웨이를 따라서 가서 여기 길에 딱 큰 도로에 큰 길에 딱 닿읍시다. 그럼 여기서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출발하셨으니까 출발합시다 할 때 hit the road. 여기서 복수 쓰게 되면 여기 한꺼번에 닿읍시다. 손오공처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출발합시다. 출발 단계 한 군데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수 써줘야 되고 이건 뭐냐? 이 거리에 뭐 꼭 없나 해서 여기서 사람 구한다며 당신 필요 없어. 또 딴 데가 또 이 거리 저 문자로 없네. 이렇게 왔다 갔다 헤매는 진창바닥 헤매는 모습 이것이 일자리 찾아 헤매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더 플러스 명사 쓸 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더라. 그럴 때 이거는 왜? 이거는 물질 명사 취급해서 포장한 거니까 이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 그냥 이렇게밖에 안 쓴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is 히팅도 쓰고 파운딩도 많이 씁니다. He was still pounding the streets. 꼭 이게 되던 이거는 파운드를 쓸 수 없죠. 그냥 가서 여기 딱 단데 여기서 뭐 빵빵 하면 이게 뭐 도로 교통 방해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히트 하나만 써야 되는데 이거는 히팅이나 파운딩 써주고 꼭 이렇게 진창 복수를 써줘야 되더라 라는 것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활용해서 복습을 해서 영어는 이러한 것 자체가 구별이 엄청하다. 파운드는 기본 뭐죠? 아까도 발로 그냥 꽉 이번에도 그냥 안 되네. 그냥 땅을 치면서 땅을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발로 치면서 여기저기 쿵쾅거리고 다니다. 해서 일자리 먹고 한 불쌍한 사람이 괜히 그죠 길 가다가 화나면 강아지라든가 깡통 거다 사죠. 그런 식으로 쿵쾅거리고 다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림이 여기서 이미지가 딱 이게 나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통일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유형반사 앞으로 유형반사 프리앰블도 했고 몇 가지 했죠. 자주 나올 거니까 스트레인 마지막으로 스트레인을 써서 애들을 보통 영어에서는 차일드 칠드런인데 키드란 말을 많이 씁니다. The kids와 S를 시작한 동사 그 다음에 to get going get going은 빨리 출발하자 이거죠. to get going 하고자 애들이 뭐뭐 하고 있다. 전치사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거는 애기들을 갖다가 강아지는 보통 이렇게 계집에 이렇게 묶여 있죠. 아니면 주인이 목줄을 잡고 이 목줄을 갖다 리시라고 그래요. 끈 같은 거를. 근데 목줄을 하도 애들 길 가다 보면 산책할 때 강아지들이 갑자기 좋은데 외출하고 하면 그냥 뿌리치고 나가려고 그러죠. 그런 상태를 갖다가 스트레이닝 그 다음에 전치사 관사 이렇게 씁니다. 이건 지정됐으니까 더고 이게 뭘까요? 여기서 라들 걸어서 at the 끝부분에 at the leash 애기들이 꼬마들이 빨리 가려고
왜죠? 어디 소풍 갈 때 가려고, 야외 갈 때 가려고 안달이 났어. 그냥 very eager to get started. 이 뜻입니다. 빨리 출발하려고 그냥 몸이 달았어. 하는 말을 갖다가 straining, 주로 진행으로만 씁니다. strain은 근육을 긴장시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참고로, he strained muscle.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보통은 자기의 머슬이 여러 개입니다. 근데 한 개를 써서 이렇게 쓰면 이건 뜻이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while taking exercise고, 운동하다가 근육이 인대가 나가서 할 때 strain muscle이라고 한다. 이게 없던 것이 필요 없던 것이 하나 뚝 튀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혀 해석이 달라지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소위 경우 one's eyes라든가 ears to hear what they were whispering. 쟤들이 뭘 속삭이는지, 모르게 수근수근 되는지, ear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긴장시켰다라는 것이 스트레인의 기본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가게끔 됐다라는, 무리하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거 퀴즈는, 물론, 퀴즈는 차일드의 대신어지만 이게 영어에서 올 때는 독일어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들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딩이라고 그러는 초딩이 되기 전에 들어가는 데를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뭐라 하면 가든이에요, 가튼이에요.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영어화된 거고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걸 가튼이 독일어로서 가든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든 정원. 그러니까 유치한 애들이 모인 동산이 유치원이 됩니다. 유치원. 발음할 때 garden 하기 원치만 garten이라고 하는 사람, 유식하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거. 근데 킨더가 뭐냐? 독일어에서 어린애들은 성별을 그때 중성으로 das Kind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독일어는 S를 쓰는 게 아니라 die Kinder, 그 다음에 Kinder랍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여러 애들이 모일 때 Kindergarten인데 여기서 키드를 따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드. 키드의 원래 뜻은 기본적으로 the baby of a goat. goat가 염소거든. 염소 새끼를 원래 키드라고 그래요. 원래. 염소는 어떤 동물이죠? 양하고 틀리게 폴짝폴짝 뛰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처럼 폴짝거리는 애들이라 해서 키드가 돼서 이게 children 대용어로 쓰는 겁니다. 근데 children이라는 거하고 이게 유형이 반사적인 뭐죠? 는 키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L 발음은 흐지부지고 역시 런도 이게 뛰어다닌다는 느낌이 있어요. 염소 새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children이니까 kid다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kids가. 그러니까 유형 반사는 은근히 많이 여러 가지 표현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자체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어쨌든 뭔가를 바짝 긴장시킬 때 스트레스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어려운 것이 under pressure stress 대신에 그때는 없던 관사가 under strain이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strain이 다른 또 명사로서 하나만 더 합시다. strain. 어떤 곳에, 가닥. strain of thread가 이제 알다시피 실 같은 거예요. 실 가닥. 머리카락 한 올라 같은 거 있죠? 머리카락이 헤어죠. 헤어는 이게 단수복골이 같습니다. 머리 털일 때는 유루시하고 머리카락 한 개 한 개는 one hair, two hairs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단위 명사를 보시면 a strain of hair 이거 하셔서 뽑아놓은 노래 같은 거 곡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처럼 길게 잡아보았다는 것이 엿가락 뽑듯이 뽑았다는 것이 스트레인의 기본 발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하게 되면 여러분 strange to say 많이 쓰죠? 말하기가 it is strange, although it is strange to say 준말로 보시면 돼요. 말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odd to say 이렇게도 많이 쓰죠? 이 strange 할 때 발음상 strange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strained나 같은 겁니다. 발음상. 그래서 이 배경으로 유형이 다 반사되어 있는 겁니다. strange to say. 그래서 이 odd가 이 짝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거여서 여기서 유명한 odds가 나와서 the odds are that, the chances are that.
가만 보니까 확률, 이거 as가 원래 짝이 안 맞는 우수리. 그러니까 열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열 하나, 11.5, 12.3 이렇게 또 또는 요걸 우수리라고 할 때 우수리들을 모아놓은 것을 a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실력이 10인데 이 사람은 11.1이래. 그럼 1.1만큼 이 사람이 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승산이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해서 승산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odds가 승산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요거 등선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여기서 누가 이제 승산이라는 것은 뭐 게임이 이론에서 나온 거죠. 그런 게임을 특히 도박 같은 것을 게임 이거 그냥 게임하고 틀려졌어요. 게임은 사냥감인데 게임 우리가 오락으로 시합으로 하는 게임을 말하죠. 게임은 chance가 기회가 아니라 가능성, 운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by chance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by chance 우연히 by accident 우연히 운수에 운좀 럭하고 같은 말이에요. 운에 의해서 결판내는 경기를 게임은 chance라고 그러고 그의 대표적인 것이 gamble 동사명사 도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비엘이 어떤 학생이 왜 이게 이렇게 안 쓰고 왜 이렇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요. gamble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chance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길 때 the odds가 the chances하고 같은 말이에요. chances 승산 확률, 이길 확률, 승산, the odds, 우수리로서 이겁니다. 뭐, 하다못해, pretty good. pretty는 이제, 제법, 꽤 된다는 거죠. very까지는 안 돼도 꽤 되는, pretty good.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that. he will win. 그 사람이 이기거나, he will recover.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꽤 돼. 제가 지금 괜찮아. 할 때 이렇게 썼거든요. The odds are pretty good. that라는, that절이야라는 그런 승산이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pretty good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 원래는 the odds are that 하다가, 이때 여기서 이것이 그냥 odds are, chances are,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probably, 이렇게 생각, 여기까지 probably 해서 아마도 이 사람이 이길 거야. 라는 회화적 표현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전부 바탕에 이걸 깎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승산, 카드 하니까 누가 어떤 영화가 조수가 나오는 유명한 타짜라는 영화가 이제 딱 연상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타짜 할 때는, 도박 영화는 카드샵 하면 되는데, 아주 날카롭게 있잖아요. 이제 타짜예요. 타짜가 얘가 조승우가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뭐 등등 얘기할 때, 얘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질 것 같아 할 때, the cards are, 만약에 the cards are 섞여 있다. 어떤 사람 편을 들어서 유리하게 돼 있으면, 불리하게 돼 있으면 뭐라 하죠? The odds are. 그 다음에 the odds are 이 사람이 불리하다. 그러면 against는 됩니다. 유리하다. 그럴 때는 이때 한 단어로 안 되고 for를 쓸 수 있지만 그러면 약간 뭐가 빠진 느낌에서 favor를 써주면서 꼭 in favor of 이렇게 됩니다. somebody, against somebody, in favor of somebody. 이때 대명사일 때는 in favor of him 하고 말하는 게 이게 번거롭고 약한 말은 이렇게 in of 쓰는 게 좋으니까 보통 앞으로 해서 in his favor 이렇게 많이 쓰죠. in his favor.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 in his favor. 이게 소유격으로 이렇게 of 플러스 대명사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많이 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분리할 때는 against 쓴다고 그랬어요. The cards are against 쓸 때 against him, against a player. 그 선수한테 불리하게끔 쌓였어. 카드 놀이는 다 이렇게 치는 사람이 카드 덱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갖다가 카드 덱이 이렇게 좀 자기 편한테 유리하고 상대방한테 불리하게끔 치는 거에서 타짜 선수들을 하는 짓이거든요. 카드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뭐라 그러죠? 쌓은 거. 파일에 동요하지만 이때는 꼭 파일을 쓰면 안 되고 스택이란 말만 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파일과 틀립니다. 스택, 원래 납가리 같은 곡식 같은 걸 쓰는데 곡식은 밥줄이죠. 카드는 이 사람들의 꾼들의 밥줄입니다. stacked against him. The cards are stacked against him. 그래서 이게 뭔가를 쌓여 있는데
스택트는 이제 요것이 카드에 한 벌을 갖다 a deck of cards라고 그래요. 요것이, 여기다가 이제 S를 붙여서 이제 꼭지를 단 건데, 모음까지 바뀐 거죠. stacked, the cards. 그래서, the odds are stacked against him 해도 좋습니다. 이때, odds, 이거는 카드 아닙니까? 이건 오드고, 이건 아르드고 오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cards 할 때 이 R은 발음 하나만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안 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건 odds라고 해요. cards, odds가 같은 유형으로서 이렇게 의미가 반사되어 있는 겁니다. 딱, 카드는 딱 빛을 반사시켜서 자기 편끼리는 좋은 거, 상대방한테 나쁜 거 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카드 놀이에서 암수 쓰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이 유형의 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odds are stacked against our team. 우리한테 불리하게 좀 판이 짜여 있어. 이렇게 할 때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이걸 그냥 사전 보고서 얘기를 해서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아,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뭔가 유형이 반사되고 이렇게 반사되고 이렇게 반사돼서 연반사가 계속 속으로 내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S 걸면 이게 S D는 안 되니까 T가 될 거고, 몸 약간 바꾸면 약간 꼬아서는 스택트로 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금방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한 그림을, 미시매시, 카드 섞는 것을 셔플이라고 해서 셔플을 갖다 놓은 걸 갖다가 바로 미로스라고 내가 이름 붙여서 유형 반사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예를 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려워할까봐, 처음에, 형미구명부터 로디오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음 굴곡, 비슷한 소리끼리는 서로 굴곡 같이 통하는 거죠. 그것까지 이해된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